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탈당의 꼼수를 써가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서 27일 자정 전체 회의까지 잇따라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검수완박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은요, 결국은 헌법 제12조, 16조, 89조에 근거한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70여 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법 개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뒤집자는 것, 이것은 명백한 반역적 행태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89조 16호, 제12조 3항, 제16조 등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을 수사와 소추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치안 유지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활형 범죄 수사는 치안 질서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질 수 있지만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수사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요? 법률 바꿔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죠.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에 중재안이라고 나온 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나온 거 말입니다. 이 중재안 역시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특권 계급. 사실상 치외법권의 특권 계급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온갖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죠. 민주당 운동권 계급 아닙니까? 그들이 치외법권의 특권 계급으로 만드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동의했었던 거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헌법학의 태두이신 분이고요. 연세대학교에 오래 계셨던 분이자 저희 은사이시기도 한데요. 허영 교수님은 최근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말입니다. 언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이용해보자면요.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하고 경찰이 수사보조를 하는 틀의 형사사법체계는 건국 후 73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정권교체기에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의 온갖 탈법, 불법 수단을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틀을 파괴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입법 구테타이자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입법 구테타 위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부권 행사 뜻이 없음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죠. 25일 JTBC에 방송된 손석희와의 대담에서 이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뜻이 없다라는 걸 못 박았는데요. 문재인은 이 대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 말하면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법무장관 후보자를 말이죠. 이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손석희가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이야기한다고 하자 문재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이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강 누구 얘기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의 불의, 불법, 불공정을 본인들이 해와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위헌적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 정의를 들먹이다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또다시 발끈한 것입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문재인을 지적하면서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맞선 것입니다. 그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돼서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자는 직업윤리와 양심은
문재인과 달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주체사상파 혹은 그 주체사상파에 영향받은 운동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대적하는 게 옳은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바로 앞에 선 다윗과 모세는 바로와 골리앗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했죠. 신학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대적했다고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은 세상의 신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만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 신에 잡혀있는 자들, 정사관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이나 악의 영들에 잡혀있는 자들, 주체사상파, 기비성을 섬기는 자들, 혹은 그 주체사상파에 영향받는 세력들, 기비성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면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끊으려는 자들, 그들은 말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위한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한국의 추사파 그리고 추사파에 영향받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어다. 문화 권력의 자리에서도 입법 권력의 자리에서도 사법 권력의 자리에서도 내려올지어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신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도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대적했었죠. 사무엘상 17장 43절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가 막 때려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세상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동조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국회에서 법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사 악인들의 뿔이 다 베어지게 하시고 의인의 뿔이 높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는 말씀이 한반도 위에 가게 하사 기비성 우상숭배 세력들 남과 북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라가는 자들 이 땅에 거짓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며 지상 지옥을 이끌어내려는 자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